자, 헤더 네 번째 만드는 부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헤더를 만들어 볼 건데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봤던 헤더들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헤더와 두 번째, 세 번째 헤더는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구조는 특이하게 내비게이션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방식으로 정렬을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선 요걸 갖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이 헤더를 만들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중앙에다 위치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 한번 끊고 두 번째 영상으로는 이 헤더 만드는 방법을 2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슈는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센터 정렬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센터 정렬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마진을 이용해서 중앙 정렬을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까요? 자,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li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를 ul로 잡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잡을 때 이 각각의 하나하나를 li로 잡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ul로 잡은 뒤 이 ul을 중앙 정렬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ul, li 해서 클래스를 자, 요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about 그 다음에 워크숍 자, 그 다음에 캠퍼스 그 다음에 로그인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메뉴를 한 4가지 정도 배치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내비 메인 안에 있는 li에게 보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을 플롯 레프트 시키면 플로트 하기 전에 ul한테 먼저 보더를 또 한번 줘볼까요? 자, 보더 백솔리드 블랙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ul이라고 하는 검정 박스 안에 빨간색 li 박스들이 위치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글씨들을 가로 정렬시켜야 되니까 li에게 플롯 레프트를 선언하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ul은 li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li들이 다 지금 플로트로 떠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li가 끝난 후에 이곳에서 애프터 해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애프터 해제면 내비 메인에게 애프터 이용해서 이렇게 해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녀석들을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ul에게 어떤 게 기술되어 있어야 되냐면 li의 너비만큼 width 값이 지정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li의 하나의 너비를 모두 다 계산해서 즉 이 li의 총 너비만큼 ul을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 정렬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 이 ul에게요. 한번 width 값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width 값을 한 300px 잡으면 아직 한참 더 남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였을 때 197이 되면 자식의 크기만큼 타이트하게 기술이 되네요. 그래서 197만큼 너비를 잡고 그 다음에 마진형 오토를 이용해서 중앙 정렬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들 다 되시죠?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뭘까요? 바로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메뉴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추가된 만큼 ul이라고 하는 이 검정 박스는 고정 크기를 지니고 있으니까 지금 li들이 이 옆으로 가로 정렬되지 않고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폰트의 크기가 우선 4개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폰트 크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폰트의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뭐 18픽셀로 바꾸게 되면 폰트의 크기가 커지면서 li들의 너비들도 넓어지니까 ul의 총 너비보다 지금 li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넓은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플로트를 이용해서 가로 정렬을 시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우선 플로트로 하지 않습니다. 자, 플로트로 하지 않고요. ul도 지금 다 지우도록 할게요. 원래 최초의 세팅으로 제가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li를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li들은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하면서 지금 인라인처럼 가로 정렬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ul에게 지금 이 ul이 내비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선언하게 되면요. 현재 자기 안에 있는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록들을 자기의 너비를 기준으로 중앙 정렬을 시키겠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li 하나하나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활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뭐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생각해 볼까요? 가나 자, 요렇게 활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하나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 정렬이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들 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ul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선언하게 되면 ul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이 검정 박스 안에 있는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록들은 중앙 정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요렇게 해서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되면 추가된 만큼 계속 중앙 정렬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그럼 이 li 하나하나가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활자처럼 활동한다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또 어떤 걸 만드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처럼 페이지 수에 따라서 페이지네이션이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중앙 정렬을 잡기 위해서 플로트를 선언하고 예를 들어서 ul에게 뭐 위스 값을 고정으로 잡게 된다면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네이션이나 또는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는 내비게이션들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ul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선언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li에게 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선언하느냐, 인라인이 아니고 인라인은 박스 모델에서 선언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게 뭐가 있었죠? 패딩 위아래가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더 위아래 안 되고 마진도 위아래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디자인 적용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인라인 블럭으로 설정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하게 되면요. 이렇게 li와 li 사이에 이렇게 흰색 여백이 띄어지는 현상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p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글씨를 쓰고요. 지금 li 요소 중에 하나가 스판 클래스명이죠. 이 스판을 이용해서 하나씩 이렇게 감싸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P 안에 있는 스판에게 보더를 똑같이 1픽셀 솔리드 레드로 주면요. 지금 이 스판도 인라인이잖아요. 그죠? 이 인라인에게
활자 하나하나를 이게 지금 P가 UL이고 스판이 LI라고 생각해 보시면 구조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은요. 컴퓨터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활자라고 생각을 해요. 활자. 그래서 이거 하나를 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코드를 정렬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잖아요. 이 엔터를 친 것을 이렇게 스페이스 공간이 들어간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안녕하세요에 있는 이 지금 스페이스 이 공간이 바로 스페이스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붙이면요.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안녕 해서 지금 스페이스 공간 없이 딱 붙게 되죠. 근데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은 글씨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코드를 정렬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면 얘가 인라인이고 얘도 인라인인데 엔터를 친 것을 스페이스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띄어쓰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로 인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 공간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를요. 안녕하세요 라고 똑같이 하고요. 자, 이렇게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엔터가 컴퓨터 입장에서는 스페이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요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 li 하나가 활자, 안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녕, 하, 세, 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코드를 정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터를 쳤죠. 그러면 엔터를 쳤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스페이스 한 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저 공간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드를 붙여 넣어 주시면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코드의 가독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가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로 정렬을 하는데 이 공간을 정확하게 20픽셀만큼 띄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가로 정렬시킬 때는 이 가로값이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지 않을 때 하시는 부분은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렇게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가 정확하게 20이 돼야 된다면 이런 정렬들은 무조건 플로트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를 활자로 인식하니까 코드 정렬을 했을 때 엔터 치는 부분을 스페이스로 인식해서 이렇게 여백이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큰 맥락으로요. 중앙 정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 정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플로트를 이용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인라인 블럭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플로트와 인라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플로트는요. 우선 인라인 블럭은요. 인라인 블럭으로 정렬을 시키면 이 공간에 약 4픽셀 정도의 여백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 4픽셀의 여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인라인으로 본다라는 건 곧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활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엔터를 치는 코드를 정렬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는 효과를 컴퓨터 입장에서는 스페이스로 인식을 해서 띄어쓰기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라인 블럭으로 가로 정렬시킬 때는 정확한 치수를 맞출 수 없어요. 가능은 하겠지만 꽤나 까다로운 작업이 된다는 거고요. 플로트는 정확한 치수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중앙 정렬시킬 때는 부모 엘리먼트, 즉 여기 가로 정렬을 시키고 이 4개의 오브젝트를 중앙 정렬시킬 때는 부모 엘리먼트를 요 4개의 엘리먼트만큼 위스 값을 잡아서 중앙 정렬을 시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대신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의 여백들을 아주 우리가 원하는 만큼 1픽셀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겠죠. 인라인 블럭은 부모 엘리먼트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선언하면 중앙 정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라인 블럭화 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을 글자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내비게이션은요. 중앙 정렬을 잡으면 안 되고요. 텍스트 얼라인으로 해야지 컨텐츠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